매년 고추 씨앗을 심을 때마다 언제쯤 싹이 날까 애타게 기다리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씨앗은 나오고 어떤 씨앗은 끝까지 소식이 없고 발화 속도도 제각각이라 속상하셨죠.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열흘이나 먼저, 그것도 거의 모든 씨앗에서 튼튼한 싹을 틔울 수 있는 비밀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전문 농학자들이 자신들만 알고 쉬쉬하던 바로 그 비법을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1월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올해 고추 농사, 그야말로 대박을 예약하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텃밭에 혁명이 시작될 테니까요.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추 씨앗 발화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추는 대표적인 고운성 작물로 씨앗이 싹 트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튼튼하게 모종을 키워내는 것이 한 해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특히 한국의 기후에서는 여름 장마와 가을 설이 전에 최대한 많은 고추를 수확해야 하잖아요. 1월에 파종을 시작해서 발화 기간을 열흘이나 단축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작이 빠른 것을 넘어 생육기간 전체를 늘려주고 병충해에 강한 튼튼한 모종을 만들어 결국 수확량 증대로 이어지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비밀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왜 하필 1월인가 하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씨앗 파종은 따뜻한 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추는 예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추는 긴 육묘기간, 즉 모종을 키우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 모종을 키운 뒤에 텃밭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텃밭에 고추를 심는 시기가 늦서리가 완전히 끝나는 5월 초중순이니까 역으로 계산해보면 적어도 2월 초에는 파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비밀 기술을 사용할 거잖아요. 이 기술은 씨앗을 최상의 상태로 깨워서 발화시키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종보다 조금 더 일찍, 바로 지금 1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이때 시작하면 실패의 위험 없이 가장 활력 넘치는 상태로 씨앗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봄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제 막 씨앗을 고를 때 우리는 이미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고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씨앗의 휴면 상태입니다. 식물의 씨앗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즉 휴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변 환경이 싹트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물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어도 절대 싹을 틔우지 않죠. 고추 씨앗은 특히나 이 휴면성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 처리 없이 흙에 심으면 어떤 녀석은 열흘 만에, 어떤 녀석은 20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전문 농학자들의 비밀은 바로 이 단단한 휴면의 벽을 인위적으로, 하지만 안전하게 깨뜨려주는 데 있습니다. 씨앗에게 이제 겨울은 끝났어, 일어나서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씨앗들이 거의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균일하고 빠른 발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모든 과정은 이 씨앗들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성공적인 농사의 절반은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사용해도 씨앗 자체가 부실하다면 소용이 없겠죠.
우선 씨앗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포장지에 발화 보증 시한이 적혀 있는데 구매한 지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된 씨앗은 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병충해에 강한 내병계 품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탄저병이나 칼라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면 나중에 텃밭에서 키울 때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씨앗을 고를 때는 포장지 뒷면의 품종 설명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매운맛의 정도, 과실의 크기, 조생종인지 만생종인지 등 자신의 취향과 재배 환경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씨앗을 골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씨앗을 깨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량 씨앗을 걸러내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물에 씨앗을 10분 정도 담가보면 물 위에 둥둥 뜨는 씨앗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씨앗들은 대부분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니까 과감하게 건져내고 물 아래로 가라앉은 충실한 씨앗들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밀 기술의 첫 번째, 바로 물리적 각성 단계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고추 씨앗의 껍질은 생각보다 단단해서 물과 산소가 씨앗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발화를 더디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단한 껍질에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내서 물이 더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호두를 먹기 위해 껍질을 깨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씨앗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껍질 표면만 살짝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작은 과정 하나가 씨앗이 물을 흡수하는 속도를 극적으로 높여주고 내부의 효소 활동을 촉진시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물에 불리시는데 전문 농가에서는 수확량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열흘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리적 각성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사포입니다. 집에 흔히 있는 부드러운 사포나 여성분들이 손톱을 다듬을 때 쓰는 네일 파일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 거친 사포는 씨앗의 상처를 깊게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사포를 바닥에 두고 그 위에 고추 씨앗을 10개에서 20개 정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평평한 물건, 예를 들어 작은 나무 조각이나 플라스틱 뚜껑 같은 것으로 씨앗 위를 덮고 아주 가볍게 서너 번 정도만 살살 문질러 주면 됩니다. 너무 힘을 주면 씨앗이 부서질 수 있으니 정말 쓰다듬는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씨앗 껍질의 왁스층이 벗겨지고 미세한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상처들이 바로 씨앗을 깨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포가 없다면 마른 천 2장 사이에 씨앗을 넣고 가볍게 비벼주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 껍질에 자극을 주어 물 흡수를 돕는다는 핵심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씨앗을 깨웠다면 이제 두 번째 비밀 기술인 마법의 물약에 담글 차례입니다. 바로 화학적 각성 단계죠. 씨앗을 그냥 맹물에 불리는 것과 특별한 성분이 담긴 물에 불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문 농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물약은 씨앗의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중화시키고 대신 발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특별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약은 씨앗에게 이제 안전하고 영양분도 풍부하니 마음껏 싹을 틔워도 좋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죠. 시중에는 다양한 발화 촉진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그에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농약자표 물약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물약의 황금 비율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씨앗을 파종하든 실패 없는 발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 비밀스러운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마법 물약의 기본 베이스는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한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예민한 씨앗의 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루 정도 미리 받아두어 염소 성분을 날려버린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고추 씨앗은 따뜻한 환경에서 발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할 겁니다. 온도는 섭씨 30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씨앗 속의 배알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따뜻한 물은 씨앗 껍질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씨앗 내부의 효소들이 활동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천에 들어갔을 때 몸이 풀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따뜻한 물 자체가 이미 강력한 발화, 촉진제 역할을 하는 셈이니 물의 온도를 맞추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따뜻한 물에 마법을 더해줄 활성제를 넣을 차례입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지베렐린이나 풀빅산 같은 생장 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과산화수소수입니다. 약국에서 소독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과산화수소수는 강력한 산화작용을 통해 씨앗 껍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각종 유해균을 살균, 소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씨앗 단계에서부터 병원균을 차단해주니 나중에 모종이 잘록병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춰주죠.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산소 공급입니다. 과산화수소수가 물과 만나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풍부한 산소는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 호흡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산소 공급이 씨앗의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촉진시켜 발화 시간을 단축시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이 비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오히려 씨앗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은 종이컵 하나와 약국에서 파는 3% 농도의 과산화수소수입니다. 먼저 종이컵에 섭씨 3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3분의 2 정도 채웁니다. 대략 150ml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산화수소수를 딱 3방울만 떨어뜨려 줍니다. 병뚜껑이나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마시고 용기에서 직접 똑똑똑 하고 3방울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 같은 것으로 가볍게 저어주면 농약자표 마법 물약이 완성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비율이 바로 씨앗에게는 안전하면서도 발화를 촉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농도입니다. 과산화수소수 외에 목초액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과산화수소수 대신 목초액을 2-3방울 넣어도 비슷한 살균 및 발화, 촉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 절대 욕심내서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된 마법 물약에 앞에서 4% 문질러 준비해둔 고추 씨앗을 넣고 불리는 과정, 즉 침종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온도 유지입니다. 씨앗이 발아 효소를 활발하게 만들기 시작한 이 중요한 시기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씨앗은 다시 겨울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활동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종하는 동안 물의 온도를 최대한 섭씨 30도 내외로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온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온병에 씨앗과 물약을 넣고 뚜껑을 살짝 열어두면 온도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온병이 없다면 전기장판이나 따뜻한 방바닥에 컵을 두고 위를 랩으로 덮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컵을 스티로폼 상자 안에 넣고 옆에 따뜻한 물을 담은 작은 병을 함께 넣어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고 씨앗에게 지금은 아주 따뜻하고 안전한 봄이야 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2단계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물약에 얼마나 오랫동안 담가두어야 할까요? 침종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담그면 약효가 씨앗 내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반대로 너무 오래 담그면 씨앗이 숨을 쉬지 못해 오히려 상할 수 있습니다. 고추 씨앗의 경우 우리가 만든 마법 물약에 담그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씨앗이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고 과산화수소수의 도움을 받아 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4시간이 지나면 씨앗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보다 씨앗이 통통하게 불어나고 색이 살짝 짙어졌다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시간을 절대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특히 온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더더욱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 짧은 몇 시간이 앞으로의 열흘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난 후 씨앗을 꺼내보면 놀라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생명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씨앗의 크기입니다. 마르고 납작했던 씨앗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눈에 띄게 통통하고 탱탱하게 부풀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씨앗의 뾰족한 부분, 즉 배꼽 부분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하게 하얀 점 같은 것이 톡 튀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될 유근이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씨앗에서 이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몇몇 성질 급한 녀석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우리의 씨앗 깨우기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맹물에 불렸을 때는 2, 3일이 지나야 볼 수 있는 변화를 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화학적 각성 처리의 위력입니다. 침종이 끝난 씨앗은 바로 흙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물로 씨앗을 헹구고 파종하기 좋게 살짝 말려주는 것입니다. 씨앗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과산화수소수 성분이나 씨앗에서 나온 발화 억제 물질,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흐르는 미지근한 물에 씨앗을 넣은 채반을 받치고 2, 30초 정도 부드럽게 헹궈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키친타월이나 마른 천 위에 씨앗을 펼쳐놓고 표면의 물기만 살짝 제거해줍니다. 이때 씨앗을 햇볕에 바싹 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 씨앗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늘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씨앗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고 손으로 짚기 편할 정도로만 꾸덕하게 말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씨앗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모든 준비가 끝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엘리트 씨앗띠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녀석들을 위한 최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제 씨앗을 심을 육묘상자, 즉 아기 씨앗의 침대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플러그 트레이나 작은 포트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독입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트레이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들이 남아있다가 새로 싹 트는 연약한 모종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한 후 락스를 희석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 소독하거나 햇볕에 하루 이틀 정도 바짝 말려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트레이를 사용하더라도 가볍게 한번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트레이 바닥에 물 빠짐 구멍이 충분히 뚫려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으면 뿌리가 썩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해 줍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기 씨앗들이 자라날 공간을 청결하게 준비해 주세요. 씨앗에게 침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불입니다. 즉, 어떤 흙상토를 사용하느냐가 모종의 성패를 가릅니다. 텃밭에 있는 흙을 그냥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텃밭 흙은 입자가 무겁고 양분이 너무 많거나 불균일하며 각종 병균과 벌레 알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파종용 상토나 육묘용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토는 멸균 처리가 되어 있어 병균 걱정이 없고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등이 혼합되어 있어 가볍고 부드러우며 물 빠짐과 공기 유통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어린 싹이 자라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분만 포함하고 있어 뿌리 발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토를 트레이에 채울 때는 너무 꾹꾹 눌러 담지 말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 담아 구멍의 80% 정도만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종 전에 미리 분무기를 이용해 상토 전체에 물을 뿌려 촉촉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른 상토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씨앗이 깊이 파묻히거나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트 씨앗을 파종할 시간입니다. 파종할 때는 보통 트레이 한 구멍, 당 씨앗을 한두 개 정도 넣습니다. 나중에 튼튼한 싹 하나만 남기고 솎아줄 것을 생각해서 2개씩 넣는 것이 보험처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넣을 때는 손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해 상토 중앙에 5mm에서 1cm 깊이의 구멍을 살짝 내고 그 안에 씨앗을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씨앗을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흙을 뚫고 나오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얕게 심으면 씨앗이 마르거나 빛에 노출되어 발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씨앗 크기의 2배에서 3배 깊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씨앗을 넣은 후에는 주변의 상토를 이용해 가볍게 덮어줍니다. 이때도 꾹꾹 누르지 말고 살포시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 명품 모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씨앗이 발아하기에 최적인 환경, 즉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고추 씨앗이 발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바로 온도와 습도입니다. 이 2가지를 파종 직후부터 싹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 발아 기간이 또 한 번 단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파종이 끝난 트레이 위를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이나 비닐 랩으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토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어 씨앗이 마를 걱정 없이 촉촉한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미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이 덮개는 싹이 트기 시작하면 바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웃자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덮개를 잠시 열어 환기를 시켜주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과습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습도와 함께 발화의 성공을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온도입니다. 고추 씨앗은 발화 적정 온도가 섭씨 25도에서 30도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흙 속의 온도, 즉 지온을 이 정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추운 1월, 2월의 실내에 그냥 둔다고 해서 이 온도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농가에서는 발화기나 육묘용 전열 온상을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육묘용 히팅 매트나 열선을 구매해서 트레이 아래에 깔아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이런 장비가 없다면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전기장판 위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위처럼 은은한 열이 계속 나오는 곳에 트레이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낮의 온도차가 크지 않도록 꾸준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모든 씨앗을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싹 틔우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일반적인 방법보다 열흘은 거뜬히 앞당겨 새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면 빠르면 사흘,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면 대부분의 씨앗에서 작고 귀여운 떡이 피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겁니다. 흙을 뚫고 올라오는 이 작은 생명의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롭죠. 싹이 트기 시작하면 즉시 비닐이나 뚜껑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바로 빛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싹이 튼 직후부터는 충분한 빛을 받아야 웃자라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남향의 창가에 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물 생장용 LED 등을 활용하여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인공적으로 빛을 보충해 주는 것이 튼튼한 모종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빛이 부족하면 줄기만 가늘고 길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모종은 병충해에 약하고 나중에 밭에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난 새 생명에게 이제 따뜻한 빛을 마음껏 선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주기입니다. 싹이 튼 이후에 물 관리는 발화 시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모종 시기의 물주기 원칙은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준다입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면 과습으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썩거나 잘록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만져보아 말라있을 때 트레이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샤워기처럼 강한 물줄기 대신 분무기를 사용하거나 저면 관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연약한 모종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면 관수는 트레이보다 더 큰 통에 물을 받아두고 그 안에 모종 트레이를 담가 흙이 아래에서부터 물을 서서히 빨아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흙이 골고루 젖고 모종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모종을 키우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작은 디테일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고추 농사 고수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흘이나 먼저 고추 싹을 틔우는 농학자들의 비밀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사포를 이용해 씨앗 껍질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물리적 각성. 둘째, 따뜻한 물과 과산화수소수를 섞은 마법 물약에 4시간에서 6시간 담가두는 화학적 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종 후에 히팅 매트 등을 이용해 흙의 온도를 섭씨 25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해주는 최적 환경 조성.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고추 씨앗은 마치 경주마처럼
힘차게 출발선을 박차고 나갈 겁니다. 더 이상 느린 발화 때문에 애태우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으로 누구보다 먼저 튼튼한 모종을 키워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씨앗파라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식을 나누며 더 즐거운 텃밭을 만들어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